저기 뒤에 번뇌체 있는 거 아시죠? 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십시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선할 때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졸음이죠. 졸린다라는 거, 우리 졸음에 대해서 인터뷰 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졸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하면 마음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 또는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굉장히 느슨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력하는 부분, 유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힘을 너무 많이 줘서 힘을 좀 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힘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마음이 이제 느슨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졸리기도 하고. 너 힘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하다가 보면 힘들어서 나중에는 또 졸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위파사나 수행을 처음 할 때 미얀마에 가서 시작할 때 수행하는 것에 대해 바른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행을 계속 했었어요. 처음 한동안은. 수행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도 집중하는 수행만 계속 했었기 때문에 미얀마 가서도 수행을 할 때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이제 수행을 하는데 항상 힘들었어요. 힘주는 것만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때는 거의 생활 패턴이, 하루의 그 패턴이 저녁이 되면은 한 6시, 7시쯤 지나면 계속 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지쳐가지고. 그런 걸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또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마음이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또 그냥 앉아서 졸기도 하고. 사띠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지혜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띠가 있더라도 지혜의 힘이 전혀 없으면은 처음에는 그냥 아는 게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알고 그것만 계속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고 좀 맹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사띠 할 때 항상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를 개발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바른 견해와 함께 일어나는 사띠, 그리고 좀 더 진행을 했을 때는 사띠하는 마음에 조사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아차림이 계속 되고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알고 실제하는 법을 볼 때는 이런 실제하는 것들은 항상 변한다라는 이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을 때는 지켜보는 것이 심심하지 않거든요. 지겹지가 않아요. 근데 관념적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을 땐 대상을 관념적으로만 볼 때는 항상 단순하고 같은 일인 것처럼 느껴져요.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걸 볼 때 마음이 즉각적으로 아는 것은 관념적으로 알죠. 컵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 컵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컵이에요. 항상 똑같습니다. 볼 때마다 같죠. 근데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컵이 대상이 아니라 보이는 대상, 그리고 소리로 알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서 우리가 컵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으로 알아지는 것. 이러한 것들은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가 계속 변화한다라는 것, 새롭다라는 것에 이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 때는 항상 그게 똑같이 보이고 같은 일의 반복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수행하는 것이 지겨워지게 되거든요. 실증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뭔가 항상 하는 듯한 그 속에서도
멈춰있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육문의 대상하고 그것을 아는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졸음이 올 때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 하다가 보면은 그 졸음이 일어나기 직전에 몸과 마음에 그 반복적으로 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전조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전조 증상들을 본인 스스로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느낌들이 일어날 때 마음이 좀 이렇게 조심을 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졸기 전에 약간 멍한 느낌, 좀 지겨워하는 느낌, 지루한 느낌, 또는 그 몸에서는 좀 눈꺼풀이 떨린다거나 얼굴에서 미세한 가려운 게 일어난다거나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이 계속 자신을 지켜보다가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현상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마음이 딱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금 졸리는구나, 졸려고 하는구나. 졸음을 알아차림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미 졸음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알아차리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알아차림하면 할수록 유리한 거죠. 이런 전조 증상들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을 때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졸릴 때 그런 느낌을 보면서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몸의 느낌이 어떤가, 마음에서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깨워주는 거예요. 마음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 해서 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의 좀 인위적인 위리아를 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질문을 좀 자주자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 사티를 할 때 뭔가 자기 자신한테 지금 이 순간 가장 분명한 것들을 사티하려고 하십시오. 몸의 감각이라든지 지금 이 순간 가장 알아차리기 쉬운 것들. 대상이 분명하면은 마음에 그게 자극이 되는데 대상이 미세해지면은 그 자극이 적어지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쉽게 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아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때 자연스럽게 졸음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졸릴 때 졸음하고 싸워서 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티의 힘을 쓰고 지혜의 힘을 써서 깨어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수없이 많이 체험을 하셨겠지만 졸릴 때 그 졸음하고 싸우면 항상 지죠. 힘을 줘서 이게 되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티 힘을 계속 키우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티의 힘을 되도록이면 좀 자극적인 대상, 지금 뭔가 강한 분명한 대상을 통해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자주자주 하는 것이고요. 좀 더 분명한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잠깐 동안은 이 대상에 조금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많은 대상들이 좀 거친 대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거친 대상들이 마음을 자극을 시키니까 깨어있게 되는데 점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대상이 미세해지면은 이 마음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 대상을 보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대상이 되어지면은 그게 대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멍하게 있다가 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는 게 습관이 되면은 앉을 때마다 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수행하실 때 이 습관을 바르게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수행할 때 습관을 한번 잘못 들이면 그걸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미얀마 수행자가 영국에서 잠깐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때 직장 생활을 할 때 기차로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기차로 출퇴근할 때 이제 출퇴근 시간이 기니까 이 사람이 기차에 앉아서 항상 배를 봤어요. 이 사람 배를 보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배의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거.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이제 기차 타고 배를 보니까 조금 있으면 조는 거예요. 아침마다 퇴근 시간, 출근 시간, 또 저녁에 퇴근 시간마다 수행은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배를 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는 거예요. 이제 푹 자는 거죠. 계속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습관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근데 그때는 뭐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미얀마로 이제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센터에 수행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선을 하려고 앉고 이제 배를 보려고 하면 이 사람 자는 거예요. 배를 보면 또 자고, 배를 보면 자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냥 자는 거죠. 그냥 거의 하루 종일. 그게 벗어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 앉으면은, 앉고 배를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 자는구나.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된 거죠.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처음 수행할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사티 하는 게 불편합니다. 사티 하지 않는 상태가 편하고 자연스럽고 좋고, 사티 하는 게 좀 힘들게 느껴지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막 졸리면은 차라리 조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졸음에 빠지고, 그 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경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린다라는 것을 알 때 대부분 사람들한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이 대부분은 그 졸음을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 졸음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 마음도 잘못된 마음가짐이지만, 또 반대로 졸리는 것을 즐기려 하고 좋아하는 것 또한 바르지 않은 마음가짐인 거죠. 이거 둘 다 반드시 알아차려야 할 대상입니다. 졸린다라는 걸 알 때 그 싫어하는 마음, 그걸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며 그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게 뭐 잘못됐다, 이게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수행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진짜 힘들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행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상하고 싸우려고 하고, 내가 자꾸 일어나는데 개입을 하려고,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깨는 것도 삿띠로서 깨야 되는 거지, 힘을 줘서 억지로 깨는 거는 효과가 크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졸리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수행을 할 때 대상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으면은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결코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수행할 때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요해지는 상태. 우리가 위파사나 사마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위파사나 사마디는 집중해서 고요한 것이 아니라 삿띠가 이어지고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고요한 상태, 이걸 이제 위파사나 사마디라고 하는데, 사마디 상태는 사실 졸음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대부분 우리가 언제 도는가라고 지켜봤을 때 많은 경우 사마디 상태,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 그 상태에서 바르게 일을 해주지 못하면 바로 졸음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의 목적 자체를 고요해지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이렇게 고요해지면 그때부터는 수행 자체를 게을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딱 고요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일을 안 하고 그냥 그 고요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즐기고 있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에는 꼭 졸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그 고요한 상태 또한 마음이라는 걸 인지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상이라는 걸 알고, 그 고요함을 아는 마음 쪽에다가 사띠를 두도록 하십시오.
항상 우리한테 좋은 마음의 상태는 고요하기만 한 상태가 아니라 고요하지만 깨어있는 상태. 고요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고요해도 졸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졸음이 올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그런 방법 중에 몇 가지가 되는 거지 이게 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본문집에 나오는 것들, 책에서 나오는 것들도 한 부분인 거지 수행의 다는 아니에요, 사실. 수행의 어떤 전반적인 수행이 무엇인가,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은 이런 근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책이나 이런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다겠지만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수많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만의 어떤 방법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수행적인 체험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그런 것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생각을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 부분도 인터뷰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생각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생각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살았나라고 그런 생각도 했었을 텐데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많아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제 그걸 지켜보니까,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아, 진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 생각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에 대한 바른 견해라고 했습니다. 생각 또한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지켜볼 때 거친 마음들은 빨리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 밑에 여전히 미세한 생각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사티 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통해서 알고 지혜도 생각의 형태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대상이라고 알고 있으면 생각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사티를 개발시킬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행 중에 생각이 일어나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정말 나쁜 것이 아닌데 그냥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처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이 있는 이상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없앨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 마음대로 일으키거나 내 마음대로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기 싫은 생각이라도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라도 일어나는 것 자체를 내가 막을 수 없죠.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날 조건이 사라지면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지 내가 그거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생각이 수행할 때 좋지 않은 거다, 방해가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꾸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고 생각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하고 생각이 일어난 걸 알면 자꾸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쪽으로 힘을 주는 거죠. 근데 생각 또한 없애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 생각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내가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때 항상 바른 견해가 함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아는 것은 삿띠고, 그 생각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이게 자연적 이치다 라고 아는 것은 지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의 그 내용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차림해야 될 대상은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라는 거.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생각의 내용은 진짜가 아니고 그 생각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은 지금 현재의 일이지만 그 내용은 항상 과거이거나 미래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지 생각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그 내용이 진짜라고 알고 그 내용이 진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내용에 빠지면은 또 감정이 강해지게 되고 그 강해진 감정 때문에 또 마음이 그 내용 속에 더 많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본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마음을 보고 내용을 보고 있고 그 내용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상, 실제 하는 법은 그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볼 때 그 영화의 내용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작가가 쓴 그 스토리예요. 그죠? 근데 그걸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막 되죠.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느껴져요. 점점 그게 강해지면 주인공하고 자기하고 거의 동일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인공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주인공이 불행하고 슬퍼하면 내가 막 울고 슬픈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막 엉엉 울고 예. 어느 정도 동일시하니까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심해지면 인터넷에 막 댓글 달고 작가한테 막 욕하고 스토리 바꾸라 그러고 그냥 가짠데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어요. 본인이 괴로우니까 스토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 얘기 들으니까. 근데 그 웃긴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다고요. 자기 생각을 보면서. 똑같아요. 생각도 그 스토리일 뿐, 내용은 스토리일 뿐인데 그거 보면서 슬퍼하고 웃고 울고 괴로워하고 진짜가 아닌 걸 진짜처럼 알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알라라는 거죠.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고 할 때는 그 생각의 내용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거나 그 로바나 도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은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화가 나는 생각이 있죠. 화가 같이 일어나는 생각. 그러면 사람들이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믿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하는 마음이 도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내용에 빠져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 그거예요 그냥. 그 안에는 도사도 없고 로바도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작용만 일어나고 있지. 생각하는 마음 따르고 화의 마음이 따로라고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견해로 생각을 보니까 도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이게 생각이라고 알면은 이 또한 그냥 마음이라고 알 때는 도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수행 처음 할 때 어떤 생각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일어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괜찮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막 올라와요. 그때 또 이 생각이 언제 잘 일어났냐면 자선을 할 때. 자선해서 마음이 좀 고요해지면 편안해지면 그 생각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좀 전까지 편안하고 좋았는데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수행하는데 화가 나면 화가 난 그 자체에 대해서 또 화가 나버려요. 화가 났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지죠.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샤오민에 가서 수행을 할 때 제가 이 생각에 대한 인터뷰를 처음에는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저희 사회복께서 항상 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보지 마라. 그냥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들을 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듣고 나면 또 그 생각이 일어날 땐 또 그게 온데간데 없어요.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나한테 그 일이 벌어지면 그 들었던 것은 기억이 안 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습관대로 마음이 계속 반응을 하거든요. 지혜의 힘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걸 한참을 그렇게 했었었거든요. 그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거는 진짜 한참 그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제대로 수행을 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생각은 또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일어날 때마다 계속 일깨워줬어요.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된 상태였어요. 다른 마음들에 대해서는. 이게 마음이구나. 이게 정말 대상이구나. 근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든 거예요. 여전히 이 생각이 일어나면은 도사가 일어나고, 이게 대상으로 안 보여지고. 근데 어느 날 내가 뭔 일을 하다가 일을 하는 중에 이 생각이 또 불현듯 일어났어요. 불현듯 일어나서 또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이 또 일어나는구나 라고 아는 순간에 또 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에 또 다른 한 마음이 이게 그냥 대상이잖아.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야. 그냥 기억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내 마음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환해지는 거예요. 엄청 밝아지고 가볍고 화가 안 나요. 마음의 질이 갑자기 훅 좋아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 생각을 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 이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건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일어난 마음, 이건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은 진짜 지혜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딱 일어나는 순간, 한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찰나예요, 찰나. 지혜가 일어나면은 찰나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번 지혜가 확 일어나고 마음의 질이 변하니까 이해가 분명히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생각이 일어나도 화가 거의 나지 않는 거죠. 내가 그거 이해했다고 해서 그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일어날 때는 있어요. 조건이 갖춰지면 또 생각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도 이제 더 이상 화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생각 이꼴 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이해했다고 해서 100%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지혜는 어떤 것에 대한 지혜가 일어났을 때는 한 번 일어난 지혜가 그 일에 대해서 다 모든 거를 해결해 주는 것은 잘 없습니다. 여러 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 일단 지혜가 일어난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지혜가 일어나기에 훨씬 좋은 조건이 되어진 거죠. 처음 지혜가 일어나기가 제일 시간이 걸리고 좀 힘들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할 때는 화가 같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더라도 아주 약한 거죠. 약간 불편한 정도. 근데 그렇게 또 계속 삿띠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도 또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삿띠하고 지혜를 계속 적용을 시켜요. 한번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면은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삿띠를 둘 때는 그때 일어난 지혜가 같이 일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수행을 하면서 점점 더 그 도사의 마음이 이제 옅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전혀 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도 거의 안 일어나요. 예전에는 그게 일어날 때마다 화가 나고 내가 힘드니까 그게 또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집착이 돼서 오히려 그 생각을 자꾸 일으켰던 거죠. 자주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생각에 대해서 그게 그냥 생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이해를 하고 나니까
거의 안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 생각 자체를. 그래서 어떤 생각이, 같은 생각이 계속 일어나면은 그 생각하는 마음 밑에 있는 그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집착하는 마음을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꾸 같은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또한 또 집착에 대해서 그 생각을 자꾸 일으키기도 한다고요. 자선할 때 혹시 그런 경험 없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앉아있는데 불현듯 노래가 떠올랐어요. 네. 근데 그 노래가 안 멈춰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가고, 어떤 때는 그 다음날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거의 사람 미치려고 그래요. 거의. 예. 근데 그게, 그때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없애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그 노래를 안 하려고. 빨리 사라지게 하려고 엄청 힘을 많이 줘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스스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한번 분명하게 보면은 보는 순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 줄어들거든요. 같은 생각을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계속 하면은 그 생각의 가속도가 붙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멈출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분명하게 볼 때만 우리가 멈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노래를 하거나 같은 생각이 반복적으로 계속 떠올라서 본인이 힘들 때 그걸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일으키는 진짜 그 원동력이 되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그게 사라지든 사라지지 않든 상관없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야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이미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관찰할 때 그 생각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관찰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을 바로 보일 수가 없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보려고 힘을 주지 말고 그때 일어나는 느낌을 한번 보세요. 마음의 느낌, 몸의 느낌. 생각은 항상 느낌하고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 느낌 쪽에 마음의 관심을 좀 집중을 시키고 있으면은 물론 그 느낌을 볼 때도 이게 그냥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주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이 느낌을 보는 동안에 마음의 관심이 느낌 쪽에 와 있는 동안에 생각의 내용에 집중하는 게 좀 사라지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 여러분들 생각을 관찰할 때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어떤 느낌이 같이 일어나고 있나라고 물어볼 때 항상 느낌이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느낌 없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느낌이 어떤지, 몸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이완하고 있는지, 마음의 느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좀 관찰을 하면은 마음이 조금 동요가 가라앉게 됩니다. 마음이 좀 진정을 하고 고요해졌다 싶으면 그때 잠깐 그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관심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으로 보여지면은 그걸 대상으로 관찰을 하고 또 그 마음을 보니까 또 마음이 잘 보여지지 않고 다시 감정이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나게 되면 아까 그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상을 바꿔가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수행을 해보세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뭐 화의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지켜볼 때 이걸 끝까지 꼭 이것만 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이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금 볼 수 있는 사띠의 힘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안 보이는데 보려고 계속 애를 쓴다고 해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는 내가 볼 수 있는 다른 대상들을 통해서 사띠의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라든지 뭐 아니면 보이는 거라든지 들리는 거라든지 뭐든지 상관은 없어요, 사실. 대표적인 게 느낌이라는 거지.
가장 직접적 관련된 것이 느낌이기 때문에 느낌을 얘기를 하는 것이 느낌이 아닌 다른 대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티를 계속 유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티하는 힘이 좋아졌을 때, 지금보다 좀 나아졌을 때 다시 그 원래의 대상, 생각이라든지 화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여지면은 보고, 아니면 다시 돌아오고. 이게 어떤 이치냐면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한 100배는 센 거예요. 그걸 알고 내가 알면서도 그 상대방한테 덤벼들면 내가 바본 거죠. 그죠? 내가 해야 될 일은 상대방한테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숨어야 되겠다. 숨어가지고 내 힘을 키워야 돼요. 그런 이치예요. 그렇게 해서 사티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번 부딪혀 보는 거죠. 해가지고 먹히면 하고 아니면 다시 와가지고 또 힘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티의 힘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수행의 목적이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멈추고 또 그걸 붙잡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그 자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멈추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힘을 써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혜는 지혜를 사용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지혜의 가장 기본이 바른 견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관찰하는데 특히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생각이 일어날 때는 생각하는구나. 마음이 지금 생각하네. 이 정도로 사티하고 이게 그냥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 라고 일깨워주는 정도에서 끝을 내세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생각 말고 또 다른 대상을 알 수 있는 대상이 없나라고 물어보고 다른 대상들을 그냥 사티하십시오. 왜냐하면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본다고 하는 것이 거의 100% 생각 속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냥 생각에 빠져서 있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대상들을 사티하는 게 훨씬 이익이죠. 잘못하면은 30분 동안 자선을 하는데 30분 내내 생각 속에 헤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헤매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그때는. 졸음도 마찬가지예요. 조는데 본인이 졸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졸고 있다고 아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졸고 있는 자기 자신 전혀 모르거든요. 너무 졸아가지고 옆에 사람이 졸다고 얘기를 해주면 막 화내요. 내가 언제 졸았냐고. 자기 자신 전혀 안 보는 거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속에 1시간 내내 빠져 있었는데 그렇게 빠져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1시간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시간 진짜 빨리 갔다.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 잘 가죠. 하고 싶은 생각, 상상이 나래를 펴면 시간 잘 가요. 그래서 졸음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수행하는 게 힘들고 이러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상상이 나래를 막 펴는 거예요. 스토리를 여러 가지 만들어요. 집을 지었다 부셨다 하고 각자 깜마에 따라 스토리가 다 달라요. 이렇게 계획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사람, 거기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사업도 했다가, 연애도 했다가, 별거 다 해요, 이제. 생각 속에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내 몸은 여기 있어도 0.1초 사이에 미국도 갈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0.1초 사이에 너무나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 미친 듯이 화가 날 수 있는 것도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들은 결코 나 자신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일어나는 자체가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특정한 기억 때문에 계속 힘들다면은, 그런 분이 계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도 그냥 생각이잖아요. 딴 게 아니라 생각이고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의 내용을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구나,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 기억의 내용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기억은 단지 기억일 뿐이고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느낌도 같이 봐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계속 하는데 내용을 자꾸 보게 되면은 그 내용 안에는 내가 있고 옛날에 그 일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예전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내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못했고 지혜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모아로서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달라졌어요. 수행을 하고 바른 견해가 생겼고 지혜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지혜, 이런 사티의 힘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지 옛날에 그 모하의 마음을 자꾸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엔 다 좋은 사람이고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엔 다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 짓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마음과 느낌으로 몸에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기억들도 그 기억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는 느낌을 보고 그런 느낌들을 알아차림하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붙잡지 말고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느낌을, 몸의 느낌,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 항상 몸이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긴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관찰하고 그때 불편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럴 때 이게 정말 싫어할 일인지, 이게 정말 이렇게 불편할 일인지, 왜 마음이 이렇게 싫어하는지, 단지 기억이고 그냥 이거 대상일 뿐인데 왜 마음이 이렇게 싫어하는가 이런 질문들도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마음이 이것이 그냥 생각일 뿐이다 라는 거 이해하도록 그렇게 과거의 내용을 자꾸 돌아보지 말고 거기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느낌을 보면서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생각이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해했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말하면서 사띠하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호두마을처럼 이런 특별한 공간에 있을 때는 꼭 참고 말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밖에 나가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센터에서는 무건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시험인 수행 방법은 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어떤 거냐면은 말을 해도 괜찮은데 전제 조건이 있죠. 사띠 하면서 말하는 것만 괜찮아요. 사띠가 없으면 말을 하지 말고 사띠 하면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관점에서 허용을 하는 겁니다. 전혀 말하면서 사띠하는 거 전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걸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고 있잖아요. 자꾸 연습을 하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학습이 필요해요. 제가 수행도 역시 배움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학습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말하면서 사티하는 것도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근데 말하지 않고 있을 때는 사티가 되는데 입만 열었다 하면 사티가 안 돼. 그거는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말하면서 사띠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걸 배우고 익히라는 거죠. 대화할 때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대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의사소통이에요. 그죠? 근데 수행자는 항상 하나의 목적이 더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사띠하는 거. 내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이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도 목적이고 동시에 사띠하는 것도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그런 방향성을 항상 제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할 때 사띠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사띠 수행에 힘이 어느 정도 붙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사실. 근데 본인이 이제 사띠란 어떤 것인지 감을 잡고 사띠가 어느 정도 좀 이어진다, 수행하는 마음이 좀 편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말을 하면서 사띠하는 걸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대화할 때 사띠하는 것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하고 싶어하는 이 로바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밥 먹을 때 사띠하기 힘든 것하고 비슷한 거죠. 대상이 굉장히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을 때 사띠가 안 되는 게 먹고 싶어하는 로바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잖아요. 수행할 때 수행하는 마음에 어떤 것이든 번뇌의 힘이 크면은 수행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겁니다. 말할 때도 먹을 때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로바로서 해왔기 때문에 번뇌로서 하면서 그게 번뇌인지를 몰랐죠. 그게 뭐한 거죠, 어리석음. 너무 익숙하게 그렇게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지켜보는 거. 그 마음은 바로 보이지 않으면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할 때 먹을 때처럼 가슴에서 뭔가 막 미는 느낌이 일어나요. 뭔가 이렇게 푸시하는 느낌. 말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동요하는 느낌. 그런 거를 보면서 말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이제 먼저 말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게 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세요. 그 마음이 조금 적어지면, 가라앉으면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들은 여전히 6가지 육문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대상들 중에서 본인이 뭐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알아차림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게 약간 테크닉적인 면으로 하나의 대상을 잡고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하면서 사띠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처음 연습을 시작할 때는 많은 대상 중에서 하나를 본인이 사띠하기 쉬운 대상 하나를 잡고 그 대상을 계속 알아차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봐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을 사띠해도 되고 또는 몸의 느낌, 입술이 닿는 느낌, 손의 움직임, 여러 가지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띠해도 되고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본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말하는 거를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알아차림하면서 계속 사띠를 뒀어요. 왜냐하면은 소리가 굉장히 분명하니까. 내가 말할 때는 내가 내 목소리를 사띠하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그 소리 또 사띠하고 이 자기 소리를 사띠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속 들으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덜 하게 돼요. 말을 할 때도. 뭐든지 본인한테 뭔가 분명한 대상을 하나를 딱 잡고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림을 계속 하면서 대화를 하면 말을 하고 있어도 마음이 들뜨지 않고 조금씩 오히려 더 가라앉게 됩니다. 사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말을 하면서도 차분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수행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고 조금 힘드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아까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면에서 처음 시작을 하나의 그 대상을 잡고 요거는 계속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이렇게 듣는 거는 계속 알아차림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있는 걸 아는가를 계속 점검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말을 할 때 사띠하는 것이 어려운 게 하고 싶어하는, 말하고 싶어하는 그 로바가 너무 강하고 또 자꾸 집중을 하게 돼요. 그 내용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고 상대방한테 막 집중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는 힘이 강해지면 사띠는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이 대상에 대해서 계속 알아차림을 점검하게 하는 거죠. 이러면 그 알아차림의 힘을 조금씩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상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죠.
나와 상대라는 이런 개념이 강하게 일어나게 돼요. 나라는 관념이 강할 때는 항상 수행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자꾸 개입을 하기 때문에. 대상으로서 보고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항상 상대방한테 100% 마음이 가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보다는 나 자신에게 계속 싹지를 두는 것이 진짜 나에게 중요하고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걸 일깨워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얘기를 할 때는 100% 나한테만 있을 수는 없죠.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야죠. 그래야 대화를 하죠. 근데 100% 바깥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이 대부분 다 밖에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싹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는 건 나가더라도 내 안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항상 노력을 하는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행할 때.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 그때 일어나는 느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알아차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짧은 대화를 할 때도 사띠를 두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사띠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을 한다라는 거는, 대화하는 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일이긴 한데, 이 일을 할 때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거 잘못하게 되면은 많은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많이 괴로움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네. 바르지 않는 마음으로 바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동요를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신구의 삼업을 짓는다라고 얘기해요. 몸으로, 말로서, 생각으로서 업을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본인이 얘기를 할 때 그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계속 지켜봄으로 해서 잘못 행하는 것, 잘못 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은 본인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괴롭히는지, 마음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바르게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알 때. 우리 바르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알아차림과 지혜를 유지하면서 대화하는 것. 수행에서는 이것이 바른 대화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대화를 하면 말을 하지만 마음의 힘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지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가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적절한 때를 아는 것이죠. 적절한 때를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상대방한테 충고를 할 때도 상대방이 그걸 전혀 받아들일 자세가, 마음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적절한 때 할 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적절하지 않으면,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적절한 때가 아니면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조금 줄었어. 또 막 어떤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이 말이 필요한가? 진짜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 마음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해서 하는 말들은 별로 없어요. 해야 될 말, 진짜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하는 말보다는 로바의 마음, 도사의 마음으로 하는 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면서 정말 이게 필요한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이익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수행하니까 무조건 말을 안 해야 돼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사띠와 지혜의 힘으로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맞는 거죠. 억지로 눌러놓으면요, 잠깐은 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해져 버려요. 그죠? 술을 억지로 참으면 나중에는
더 많이 마셔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억지로 참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폭식하죠.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려면은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어떤 분이 술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미얀마 가서 수행을 한 달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술을 못 마셨죠. 매일 마셔야 되는데 한 달간 못 마신 거예요. 억지로 참은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지켜보지 못하고 그냥 참은 거예요, 한 달 내내. 본인은 굉장히 괴로웠겠죠. 나중에는 계속 이제 술 생각을 많이 했겠죠, 분명히. 한국에 가면 술을 마셔야지, 이제. 실제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3일 동안 술만 마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한 달을 참았지만, 그죠?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 사람이 그 지혜의 마음으로 술을 참았다면은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마시지 않았겠죠. 말을 또 마찬가지예요. 수행센터 왔으니까 무조건 말을 하면 안 돼. 무조건 묵언해야지.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묵언은 하고 있지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못 보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묵언하는 것에. 예전에 제가 선방에 있을 때 어떤 스님이 묵언을 하셨어요. 한국 선방에서도 이제 묵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선방 이제 석 달 동안 결제를 하는데 석 달간 묵언을 하시고 석 달 끝나기 직전에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묵언을 탔어요. 풀었어요. 이제 끝날 때 되면 이제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스님이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묵언을 풀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집에 가는 날까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울 정도로. 그래서 옆에 있는 스님들이 저럴 거면은 그냥 묵언하시지 말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묵언하는 내내 그 하고 싶은 마음을 열심히 봤다면 그렇게까지 말을 많이 하지 않겠죠. 근데 수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지 않는, 억제해서 하지 않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제대로 지켜봐야 되고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을 때 자연스럽게 말을 안 하게 돼요. 마음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 그 새벽에 우리가 8개를 항상 하는데 8개의 네 번째가 말에 대한 개예요. 여기에서는 거짓말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거짓말뿐이 아니라 말과 관계된 모든 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거짓말하고 폭력적인 거친 말, 욕하고 이런 거, 그리고 아첨하는 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남한테 막 아첨하는 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서로 이간질시키는 말, 이 네 가지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를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사티가 필요하겠죠. 사티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계를 지켜야지 하지만 그 다음 순간에 어때 욕하고 있잖아요. 그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막아주는 것이 사티라는 것이에요.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전에 보면은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보기에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수행자는 세상의 모든 일에 무관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무조건 무관심한 사람이 가장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알고 그것이 이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티로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바르게 대화하는 법을 익혀나가면서 이걸 통해서 또 마음의 힘을 또 키우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나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긴 대화든 짧은 대화든 알아차리면서 말하는 것을 계속 개발시키셔야 돼요. 가장 연습 많이 할 수 있는 거 전화할 때. 전화벨 딱 울릴 때, 누구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받지 말고 마음을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막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대화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처음에 좀 지켜보고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막 동요하고 있고 들뜨고 있고 상대방이 100% 마음이 빠져 있고 번뇌로서 막 말하고 있고 그런 것이 반복되거든요.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 아니면은 편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거 연습을 하시는데, 말을 하다가 내가 지금 너무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순간 알아차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만 하고 멈추세요. 네, 일을 할 때는 불가능하지만 편한 사람하고 할 때는 가능하잖아요. 잠깐 이러고 그 마음을 좀 지켜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들이. 안 그러면 언제 발전할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노력들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